25번째,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할 필요가 없다. 공자. 얼마 전 직장인을 위한 강연회에 갔는데 40 넘은 직장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안타까웠다. 지금까지 산 것이 헛되게 느껴집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마누라가 반대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한 것입니다. 우리가 10대였을 때는 20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진정한 재능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답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처자식이 딸리고 당장 발등에 불이 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세월의 짐은 갈수록 쌓여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어깨를 짓누른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목적지 없는 가출은 두려움이다. 과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무엇을 해야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훌륭한 선택일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은 과연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CEO들을 인터뷰해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파악하고 있어 신기했다. 이건 단지 재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조직 적응 특성, 종합과 분석 측면에서의 비교 우위 등 사물에 대한 접근 태도, 사무 처리 습관에 대한 꼼꼼히 자신을 파악해 10분 정도는 무리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경우 대부분 두루뭉실하거나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CEO들은 직업 선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의 비율을 어떻게 취하고 선택했을까? 가장 많은 대답은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즐겨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미를 직업으로 삼은 것은 위험성도 조심스럽게 지적되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맞설 때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성과가 보장되지 않은 짝사랑을 지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였다. 다음으로는 재능과 취미 자체를 일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재능과 취미를 여가로 할 만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란 대답도 있었다.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이노디자인의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김영세 대표는 자녀교육 면에서도 이노베이터였다. 그의 아들 윤민구는 락가수다. 세계적 디자이너이자 사업가인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 같은 선택을 한 국적 정서상 극구 말렸을 법도 했다. 아들의 선택을 가로막다 못해 심지어 다시는 아버지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조차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풍경이다. 이런 사정이 연상되어 그에게 조심스럽게 아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그는 아들의 이 같은 진로 선택에 천하태평인 것을 넘어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인생에도 모든 사람은 복을 2번 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재주를 타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재주를 자각할 계기를 갖는 것이죠. 명확한 골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것이 축하할 일이지 왜 말릴 일이겠습니까? 정말 당황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조차 부모에게 나 뭐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형 친구네 집에서 디자인 책을 보고 이 길을 선택한 뒤 부모님과 투쟁했죠. 김 대표는 타고난 A를 억지로 B로 만들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못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은 창의적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을 그룹핑화, 뭐뭐같이
되라고 몰개 성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란 이야기다. 50대 나이답지 않은 맑은 소년의 모습을 간직한 그가 말을 이어나갔다. 이젠 특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천차만별의 사회에서 수천만 개의 옵션이 존재하는데 그 범위를 왜 좁히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도 단체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을 키워주는 개인주의로 나가야지요. 범상하게 생각해서 될 일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인생을 통째로 걸고 매달려야지요. 따라가는 사람과 이끌고 가는 사람의 룰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요는 남의 복사판이 아니고 원판인 삶을 살면 스스로 하는 일이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고 주위에서도 돕게 되며 성과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돕지도 않지만 돕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밖에 안 될 수 있다. 그 지원에 의지하여 싫어하는 일을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작성을 찾는다는 것은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깬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선 자신이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남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도 힘든지 모르죠.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달려들면 천하무적입니다. 하지만 적성과 취미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에도 함정이 있다. 취미와 직업의 차이는 연애와 결혼의 그것과 같다. 현실과 유리된 채 좋아하는 것과 생활의 기반으로 삼는 것과는 하늘 땅 차이임을 알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기적이었다. 자칫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마치 연애를 할 때는 여인의 예쁜 모습만 보이지만 결혼하면 배우자의 눈곱 낀 모습까지 다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낭여행 전문 여행사 신발끈의 장영복 사장은 자신의 대학 시절 취미인 배낭여행이 업으로 이어진 사람이다. 여행을 업으로 삼아 여행사를 운영해온 지 20여 년. 과연 그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워 성공을 거두고 있을까? 그를 만나러 홍대 앞 사옥을 찾아갔을 때 장 사장은 마흔이 나이가 무색하게 스포츠형 짧은 머리에 여행사의 유니폼 티셔츠를 입고 있어 20대 대학생 같은 풋풋한 모습이었다. 신혼여행으로 6개월간 대륙을 횡단하고 마음 내키면 짐 싸서 2개월씩 여행을 떠나곤 한다는 장 사장을 보며 지인들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어려진다고 말한다. 여행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이 장 사장을 따라서 관련 여행업에 뛰어든 적은 없느냐고 물으니 장 사장은 축구의 비유에 대답했다. 10번 슈팅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골이 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다만 누가 더 지치지 않고 공을 계속 차느냐, 아니면 중도에 주저앉느냐 하는 차이가 있죠.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끈기가 없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택했다면 다른 길을 넘보지 않고 배수진을 쳐야 해요. 그런데 취미를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직업을 취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직업은 직업이게 마련이거든요.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직업을 취미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행을 좋아해 직업으로 택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젊은 층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꼭 말해주죠. 험한 일, 힘든 일을 오랫동안 배길 자신 없으면 돈 벌어서 가끔 여행을 즐기는 게 훨씬 낫다고. 내가 무대에 직접 설 수 없으면 남이 서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이들은 모두 적성을 쫓아 정상에 오른 것일까? 그것이 최선의 성공 요인임을 분명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그들은 어떻게 조화시켰을지가 궁금했다.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1인분 성공에 안분자족해야 할까? 내가 관찰한 것은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이 모자라면 그 관심 분야에서 남을 도왔다는 점이었다. 재능을 그대로 발현하지는 않더라도 재능과 관련된 분야로 적합시킬 능력을 가진 게 이들의 성공 요인이었다.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접고 그 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되 남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식으로 우연하게 사고했다는 이야기다. 적성과 재능이 겹쳐 일찍이 밝은 등대를 보고 찾아간 1번은 행운 케이스로 드문 경우였다. 국내의 주입식 교육 실정에서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일찍이 드러나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요컨대 적성과 재능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직역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재해석,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꿈보다 해명이 더 중요하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택할 분야는 변호사에서부터 강연, 저술가, 탤런트 등 무궁무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아하지만 능하지 못한 경우 선수를 키워내는 기획자로서 성공을 거두는 그룹이다. 스포츠에 비기자면 선수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코치로 빛을 본 히딩크 감독 같은 부류다. 마술을 산업으로 정착시켰다는 평을 받는 비즈매직의 최기박락 대표가 이 경우에 속한다. 국내 마술시장 100억 원대를 연 개척자적 인물이다. 만나보니 20대 후반으로 나이로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는 CEO라기보다는 신입사원의 으뜸이 그대로 풍겼다. 최 대표는 재수를 하여 우연히 마술을 보고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압구정 키드로 자란 그는 마술은 서커스단이나 하는 것이라고 만류하는 부모를 설득, 외교관의 꿈을 접고 마술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문제는 끼와 손가락 감각, 마술을 좋아했지만 손감각 등의 면에서 재주가 꿈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 이유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대신 자신보다 뛰어난 마술사를 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은결, 최연우 등 스타 마술사가 그의 손에서 키워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에서 한다는 의미를 꼭 자기가 무대 위에 서야 한다는 좁은 범위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그물에서 놀되 자신의 역량과 어떤 최대 공약수를 찾을 것인가 더욱 중요했다. 취미와 직업을 다양하게 접목시킨다. 세 번째는 세상의 흐름을 쫓되 정상에 오른 뒤 자신의 취미를 일과 매치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다. 유승엽 전 더 클래스 효성 사장은 건축공학도, 하지만 그는 첫 직장인 SK에 입사한 뒤 건축공학도로서의 꿈을 아낌없이 접었단다. 결국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마케팅 부서이고 공학도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하부 부서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결국 그는 마케팅에서 성과를 발휘,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는 CEO에 오른 뒤 사옥 건물을 디자인함으로써 오랫동안 꿔온 건축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우회적으로 남아 이룰 수 있었다. 최윤희 올드 시네마 대표는 영국 배우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영국 배우를 하는 오빠가 자신의 연기에 대해 혹평하는 것을 듣고 미련 없이 마음을 접었다. 그 이후 영화 홍보의 데모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미적 예술적 재능은 현업에서 성공적 백그라운드가 돼주었다.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은 지금 방송인, 경영,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하지만 그의 당초 꿈은 소설가였다. 그가 신문, 잡지에 활발히 기고하는 칼럼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소설가적 문제가 발휘된 것이다.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들의 적성을 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과 연결시킬 줄 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좋아하는 일을
범주를 너무 좁게 국한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한 CEO들의 직접 선택 기준이었다.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말은 단지 커피뿐 아니라 차 전체를 포괄하고 더 나아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질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외골로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조건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게 CEO들의 만남에 얻은 결론이었다.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의 재능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마음과 같은 당부를 잊지 않았다. 삶의 CEO가 되고 싶다면 충분한 자기 탐색과 방황은 필수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뛰면서 방황도, 모색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해야만 한 일을 똑부러지게 하면 하고 싶은 일과의 접점은 반드시 찾아지게 마련입니다. 26번째, 체력과 외모도 경쟁력이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사람은 공구를 손질할 시간이 없는 기술자와 같다. 스페인 격언. 커플 매니저, 즉 현대판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플 성사율이 낮은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자신의 외모를 전혀 꾸미지 않고 자신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겠으니 좋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오블관원형이다. 이른바 콘덴츠 과신형이라는 것. 하지만 과대포장형이 실망을 준다면 이 같은 콘덴츠 과신형은 아이의 상자를 열어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은 지적이다. 사람들은 믿지 못할 정도로 외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유행에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이미지를 판다는 것이 성공에 유리한 것임을 틀림없다. 최근 CEO들은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컨설턴트 업종이 뜨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한때 사장하면 배사장으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배가 뿔뚝 튀어나온 것은 그 옛날 궁핍 뺐던 시절에는 부와 명예, 심지어 인격의 상징이었다. 이는 중세 유럽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음식과 물자가 귀하던 시절, 유럽 귀족들은 서민들에게 희소한 설탕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었고 당연히 뚱뚱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온 배와 인격이 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체력 관리는 자기가 관리하고 CEO의 몸은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책임 유기와도 통할 수 있다. 요즘 CEO들을 만나면 배불뚝이 비만형은 보기 어렵다. 예전에는 명품 와이셔츠 위에 낡은 재킷을 걸쳐 검소함을 가장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역시 옛날 이야기다. 유행을 앞서 나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신만의 멋스러움과 외적인 매력을 하나씩은 갖추고 있는 게 필수다. 모 회장은 지금도 배에 왕자가 새겨져 있는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그는 나이를 알기 전 한 포럼 자리에서 만나 정확한 나이를 물어보니 맞춰보라며 퀴즈를 냈다. 여러 가지 경력으로 하면 나이가 많은 든 것 같았지만 겉으로 보기엔 5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인터넷 인물 검색으로 알아보니 60대 중반. 그의 비결은 규칙적 운동과 소식이었다. 자기 절제가 곧 젊음의 비결. 40대 후반의 헤드헌터 유순신, UN 파트너스 사장. 그녀는 헤드헌터계의 데모로 통하는 얼짱 CEO다. 유 사장을 모르는 이는 사진만 보고는 연예인으로 착각할 정도다. 사진만 보고 연예인으로 생각했다가 그의 경쟁한 이력을 듣고는 한 번 더 놀라고 나이를 듣고는 한 번 더 놀란다. 그녀를 인터뷰하러 갔을 때 분홍색 남방에 가볍게 꽃무늬 스카프를 두른 세미 캐주얼 차림의 모습은 그녀의 지성과 성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었다.
저절로 인터뷰도 외모에 대한 찬탄으로 말문을 열게 되었다. 외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여자 CEO에 대한 편향성으로 대뜸 받아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기우였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미모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자기관리였다. 저는 외모도 자기 커리어 관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직업상 많은 CEO, 우리 사회의 리더를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면 느끼는 것이 남녀 막론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것이죠. 기업의 CEO로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 젊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노화 방지 의료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요. 유 사장은 이런 나의 반문에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리더들이 청년형 외모를 가진 것은 자기 절제와 관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만족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죠. 리더로서 스트레스가 몇 배 많고 과로도 많이 건강을 해칠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은 셈이거든요. 체력과 건강 절제, 스트레스 통제, 그것이 바로 마음의 비결이고 성공의 한 요소이기도 하죠. 유순신 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간 지나쳐 버린 CEO들의 식습관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관심을 갖고 보니 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였다. 풀코스 식사인 경우 야채를 빼고는 아무리 아예 미리 중간 요리 하나는 건너뛰고 갖다 달라고 부탁하든지 스테이크를 작은 것으로 갖다 달라고 해 원천적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일도 있었다. 또 한 상 가득 차려지는 한정식의 경우엔 되도록이면 소식하고 간장 등을 물에 타서 짜게 먹지 않는 등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었다. CEO들의 건강관리, 외모관리, 습관 등에 관심을 가지던 중 조정현 비트컴퓨터 회장을 취재할 일이 있었다. 마침 가던 날 매일경제신문에 그의 다이어트 기사가 나서 내친구면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에 의하면 해초가루를 다이어트 등을 통해 몸무게를 3kg 정도 빼고 벨트 구멍이 한 칸 줄었다고 되어 있었다. 요즘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된 계기가 문득 궁금했다. 더구나 그는 별로 비만형도 아니었다. 저는 사업가란 무형의 자산을 파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룹스타나 비트교육센터에서 입학 학생들을 면접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시쳇말로 때를 벗지 못한 친구에게 이미지 경영을 이야기해주죠. 압구정동에 가서 이발하고 오라고 합니다. 연예인처럼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와 체력 관리는 곧 자기 절제 습관과 통한다. 이것만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어야지 하는 것이나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혁신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모두 같은 사고다. 오늘 하기 힘든 것은 내일 하기도 힘든 법이다. 이 같은 작은 관련이 큰 성취를 만든다. 체력과 매력은 자기 절제력에서 나온다.